안녕하세요. 검일환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혼조 양상이었고 유럽 증시가 그리스 협상 진전에 따라서 1% 내외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제각기 내부적인 변수에 주목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사흘째 반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들 철저히 실적에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기대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급락을 맞았었던 제약주에도 수급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실적 시즌 또렷해진 특징은 바로 내수주의 강세죠. 수출주의 부진, 글로벌 경쟁력 약화 속에서 이 내수주가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만 봐도 이런 특징은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수익률 상위 업종을 보면 호텔 레저 업종, 또 유틸리티, 게임, 음식료, 건자재 순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되고 있는 구간인데 이 속에서 환율과 원자재 추세가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계속해서 음식료주 같은 경우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분석이 오늘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성장주 찾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핀테크라든지 엔터주라든지 다양한 섹터들 코스닥에서 또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또 소프트웨어주 쪽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인지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늘 여러 가지의 얼굴,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떨 때는 이 호재도 악재로 둔갑하는가 하면은 또 어떨 때는 이 악재도 호재로 인식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우선 해외 쪽에서는 이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좋은 재료를 찾으려는 긍정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이로 인해서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합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시답으로라는 말이 좀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한꺼번에 강한 코스닥과 같은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서서히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흐름 보시죠. 굉장히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중에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38% 상승하면서 2037선 부근 놓여 있고요. 오늘 장에 지금 캔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을 좀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상승 출발되면서 어제 장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더니 오늘 장에서는 또 10일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뿐만 아니라 양봉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분봉 상황도 체크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갭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 2030선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왔고요. 장중에 서서히 고점을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40선 회복 여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약간의 좀 부침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240선 고지도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이죠. 이어서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동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외국인 쪽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 기조를 나타내면서 아무래도 환차손이 나오는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은 다소 좀 어렵죠.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은 팝니다. 현재는 17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이 수급 공백을 메워줄 만한 부분으로 바로 기관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기대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기관 쪽에서는 현재 4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적극적이지는 않고요. 오늘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오가면서 포지션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를 좀 힌트 얻어보자면 어제는 투신권에서 좀 샀고요. 반면에 연기금 쪽에서 팔았죠. 그런데다가 PEF 쪽, 기타 법인 쪽에서도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 외국인을 제외한 다른 투자 주체들의 수급 동향들 좀 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오늘 현재 1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업종별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수출과 내수를 양분시켜서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IT, 자동차 이렇게 그동안의 국내 산업의 쌍두마차라고 해왔던 IT, 자동차 맏형들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내수주들, 유통이나 의약 쪽 그리고 금융 섹터가 상대적으로 선전합니다. 오늘도 비슷한데요. 보시면은 증권 업종 지수가 자그마치 4.2%나 오릅니다. 지수는 여전히 2040선 밑에 있는데 어떤 일일까요? 잠시 종목들 함께 체크해 드릴게요. 이어서 의약 업종 지수는 2.5% 상승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움직이니까 다른 제약주들도 따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과 금융, 은행까지 오늘 쭉 보시니까 금융업종 쪽의 흐름이 양호하죠. 재료도 있었는데요. 종목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쪽은요. IT, 자동차입니다. 애플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목표가 하향수 정도 나오고요. 물론 간밤에 애플은 소폭의 반등을 나타내기는 했는데 여전히 주가는 부진합니다. 이 가운데서 국내에서도 IT 관련주들은 연일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보시면 전기전자 쪽에 1% 가까이 밀려나고요. 운송장비 쪽도 여전히 좋지가 못합니다. 1% 정도의 하락 흐름. 섬유의복과 운수창고, 제조까지 오늘장 0.5% 안팎의 하락 흐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이 세니까요. 증권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뉴스가 있었던 걸까요? 현재 이 상장되어 있는 증권주들 모두 좀 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상당히 흐름이 좋죠. 지금 쭉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키움증권이 현재 7% 정도 오르고요. 유진투자증권, 증권주 가운데서도 좀 탄력적인 종목들 오늘 강하게 상승 기조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7.44%, 또 미래에셋도 4.5% 정도 오르고요. KTB투자증권 6%가량, NH투자증권, SK증권 흐름 좋습니다. 골든브리지증권도 7%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원이 이 증권거래세 축소를 검토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증권주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됐죠. 이 소식과 관련해서 오늘장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업종지수도 오랜만에 4%대 강한 상승 흐름 띄고 있고요. 이렇게 증권거래세 축소 검토뿐만 아니라 또 개별적인 모멘텀 함께 받으면서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금융지주죠. 한국투자증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이 현재 10%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7만 원권 부근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바로 밑에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그동안에 인터넷 은행 진출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는데 다음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가 손을 잡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두 종목이 상승 흐름을 띠고 있는 모습 오늘장에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도 물론 그에 따른 영향이 있지만요. 증권사 레포트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몇몇 중소형주들은 하반기 혹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레포트가 톡톡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영향받고 있습니다. 넷스트리밍은 이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레포트 나왔고요. 현재 16%의 상승 흐름입니다. 인터플렉스도 아직 실적 안 나왔는데요.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뉘앙스의 레포트였습니다. 20% 급등이고요. 엑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로 7%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엑세스바이오는 2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이달 중에 실적 나오겠죠?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내놨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실적 쇼크 혹은 쇼크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금호석유는 아직 실적 안 나왔는데요. 다소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호석유 실적이 나왔네요. 어제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641억 원, 전년 대비로 5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주가는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고요. 최근에 화학주들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흐름이 다소 부진한데 금호석유도 그런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KT뮤직은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공시 내놨는데요. 2분기 실적 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5%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국전력의 레포트 준비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더 예상치를 더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실적이 조금 기세될 거다, 개선될 거라는 게 선반영되면서 다소 약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레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예상을 상회한 2분기 실적 발표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2,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죠. 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13조 6,720억 원, 영업이익은 152% 증가한 2조 8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력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연료비가 27.4% 감소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5,000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연료비 감소에 주목했고요. 또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도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에 주목한 건데요. 그럼 LNG 가격 확인해 보시죠. 네, LNG 투입 가격의 하락이 이번 2분기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LNG 가격이 작년 톤당 104만 8천 원에서 올해에는 톤당 66만 3천 원으로 무려 36.8% 하락했는데요. 따라서 한국전력의 LNG 연료비가 전년 대비 약 1조 3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료비가 작년 4.6조 원에서 올해 3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줄어서 영업이익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달라질 것들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66,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실적 호조로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또 전기요금 인하 우려가 낮아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KB투자증권은 한국전력 측이 제시한 연간 영업이익 전망보다 2분기를 더 큰 이익을 예상을 했는데요. 유가 등에 대한 한국전력의 가정이 보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큰 이익으로 배당에 대한 기대는 더 높다고 하는데요. 정산 조정 개수의 인상으로 전기요금 인하의 우려가 또 매우 낮아질 거라 내다봤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서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또 적고 발전 자회사들의 발전 건설을 위해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전력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1.36% 상승한 5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또 눈에 띄는 업종 한 가지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제약바이오주들 다시금 상승 흐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약품의 탄력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현재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라고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 현재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43만 7,500원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최근에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40만 원 선을 지지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오늘장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상승과 더불어서 오늘장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강세 흐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나 동아 ST도 나란히 5%대, 파미셀도 5%가량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요. 정말 시원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750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보시죠.
750선 지금 고지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야기 드리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어느덧 상승폭은 1.25%나 됩니다. 750선 부근 지나가고 지금 현재점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좀 맞닿아 있습니다. 750에서 가로막히지 않고 확실하게 좀 뚫어줬으면 하는 건 욕심일까요? 남은 시간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분봉도 확인합니다. 역시나 갭상승 출발이고요. 코스닥에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오늘 좀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변동폭은 역시나 좀 제한되지만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라는 점이 오늘 특징이 아닐까 싶네요. 이어서 수급도 확인합니다. 어제도 기관이 강하게 샀는데 오늘도 들어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10분, 지금 10시 18분이니까 1시간 18분 지나가네요. 기관 쪽에서 좀 강한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는데요. 벌써 2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요. 거의 출렁거림이 없습니다. 꾸준히 매수폭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데요.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장중한 때는 한 120억 원 정도 팔다가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매도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한 80억 원 정도, 지금 현재는 70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개인 쪽에 70억 원의 순매도 집계 중입니다. 코스닥 포지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 개인의 매도 우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종목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거든요. 동반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징적인 섹터 보자면은 오늘 핀테크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금융지주와 다음 카카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터넷, 은행, 이 핀테크 관련된 이 업체들이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생긴 거죠. 한국정보통신이 9%대 상승이고요. 라온시큐어 7%대 상승입니다. 지금 나이스 정보통신하고 한국정보통신, 라온시큐어 이쪽은 삼성페이 관련주고요. 위쪽에 보시면 다우그룹과 키움 쪽에 이 핀테크 관련주들 조금은 그룹이 좀 나뉩니다. 키움증권은 앞서 말씀드린 증권거래세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7%나 오르네요. 그리고 이 핀테크 전자결제 관련주 가운데 다소 좀 무겁게 움직였던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도 오늘장은 시원스럽게 올라줍니다. 특히 KG이니시스 7%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사이버결제나 다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갑니다. 243포인트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선물 쪽은 다소 굼뜬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선물 9월 물지수입니다. 242.90포인트, 지금 243선 바로 아래에 닿아 있죠. 현재는 0.33% 아주 소폭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주체적 동향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쪽에서 선물 시장 오늘장의 포지션은요, 매도입니다. 87계약의 제한적인 매도고요. 외국인은 562계약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도고요. 이런 가운데서 기관이 500계약 이상 사들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